학교에는 오랫동안 유령이 살았습니다. 10년, 20년을 일해도 이름 대신 아줌마, 저기요로 불리던 사람들. 아이들의 밥을 짓고 행정실무를 도맡고 교실을 쓸고 닦았지만 우리는 학교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 스며든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월급이 끊겨 생계를 걱정해야 했고 학교장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쫓겨나던 시절. 그때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의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유령들이 광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흩어지면 그림자였지만 뭉친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명 인간에서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다시 태어난 피와 땀으로 쓴 15년의 기록입니다. 이곳에 서면 사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는 학교에 근무했지만 학교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급식실 구석에서 그리고 교무실 구석에서 마치 유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곳 광장을 통해서 그 그림자들이 빛 속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료들이 모이면서 우리가 해냈구나, 잘할 수 있겠구나, 드디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뜨거운 눈물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흘린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확인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만 명의 함성이 서울광장을 뒤덮은 그날, 혼자인 줄 알았던 우리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상에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보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호봉제를 실시하라, 교육감이 직고용하라 절규였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한 삶을 끝내고 우리도 해고 걱정 없이 일하고 싶다는 생존의 절규였습니다. 그 치열했던 투쟁의 결과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교육청과 마주 앉아 교섭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우리가 당당한 노동자로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 쏟아지는 비를 비닐 한 장으로 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간부들은 삭발을 하고 곡기를 끊었습니다. 그 처절했던 몸부림은 마침내 2013년 장기 근속수당, 2014년 급식비 쟁취를 넘어 구조적 차별을 끊어낼 공무직위원회 출범이라는 공정임금을 향한 첫걸음을 떼게 했습니다. 이곳 아스팔트만 보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2019년 6월 17일 그 뜨거웠던 초여름의 땡볕 아래서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치면서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100명이 삭발을 한 장소입니다.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그 지긋지긋한 차별을 내 머리카락과 함께 잘라내고 싶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잘려나갔지만 우리의 의지는 강철같이 단단해졌습니다. 100명이 삭발을 하고 100명이 노숙단식을 하며 우리는 외쳤습니다. 공정임금 실현하라.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밥을 짓는 건 하찮은 노동이 아니다. 학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교육이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교육의 주체임을 당당히 선언하였습니다. 그 치열한 투쟁 끝에 정부 산하의 공무직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과는 분명했습니다. 15개의 시도교육청과 임금협약을 맺고 처음으로 명절 상여금을 따냈습니다. 참치캔 하나에 서러워하던 우리가 드디어 연 100만 원 시대를 열고 공정한 임금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아스팔트 위에서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우리가 노동자로서 흘린 땀의 대가입니다. 날려보겠습니다. 투쟁은 임금을 넘어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급식실의 매캐한 연기 속에서 동료들이 쓰러질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쳤습니다. 폐암 산재를 인정받고 환기시설 개선을 요구하며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냈습니다. 급식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시간제 족쇄에 묶여있던 돌봄 전담사들은 파업으로 8시간 전일제를 쟁취해냈습니다. 코로나가 학교를 덮쳤을 때 텅 빈 교실을 지키면서도 마스크 한 장 받지 못해 서러워했던 돌봄 전담사들. 우리는 재난 앞에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법적 근거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법이 없으면 생명도 존엄도 지킬 수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동료들이 폐암으로 쓰러지는데 학교 급식법에는 환기시설 개선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또 어떻습니까? 교사들이 재택근무를 할 때 학교를 지킨 건 돌봄 전담사들이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면서 마스크 한 장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교사 선생님들이 학교로 돌아오니 마스크가 박스로 쌓이는 걸 보고 현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가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 법을 바꾸자. 그 절박함이 우리를 다시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 급식실은 환기시설 개선과 학교 급식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돌봄은 파업 투쟁 끝에 교육부 장관의 생중계를 통해 8시간 전일제 권고안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이관이라는 국가 정책을 막아냈습니다. 마스크 한 장 받지 못했던 우리가 법제도를 만들고 국가 정책을 바꾸는 학교의 진짜 주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교의 주인으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설 수 있었던 힘, 그 시작은 바로 광화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박근혜 씨는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광화문 광장은 우리가 더 이상 해결해달라 애원하는 존재가 아님을 확인한 곳이었습니다. 2016년 겨울 촛불의 바다, 그 맨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분홍빛 조끼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그러니까 단순히 밥그릇 챙기는 것을 넘어서서 병든 세상을 고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촛불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권력을 몰아내는 투쟁의 구경꾼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촛불의 선봉에 서자 세상이 우리를 주목했습니다.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학교의 투명인간이 아닌 시대를 함께 건너는 당당한 동반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결국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정권을 교체했고 그 힘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우리 이름을 학교 급식법이라는 국가 법령에 최초로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유령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정의롭게 고쳐나갈 수 있는 사회적 힘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용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그 서슬퍼런 계엄령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역시 바로 우리 분홍빛 조끼들이었습니다. 무도했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탄핵을 이끌어낸 그 거대한 역사의 현장에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위대한 시민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낸 승리의 땅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닙니다. 급식실에서, 교무실에서, 돌봄 교실에서 학교를 움직이는 심장이자 대체 불가능한 교육의 주체입니다. 15년 전 우리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학교의 주인입니다. 동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 15년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우리가 가면 길이 됩니다. 그 새로운 길 끝까지 함께 가서 승리합시다. 투쟁!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